아버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수진아, 네가 선택할 일이야. 민호한테 말할까? 그날 밤, 제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건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실화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추악한 범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까지. 주인공은 수진 씨 29세, 결혼 3년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하다가 결혼과 함께 퇴사했어요. 남편 민호는 32세, IT 대기업 과장으로 연봉 7천만 원. 시아버지는 63세 전직 공무원, 시어머니는 58세 전업주부. 겉으로는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시가 12억 원짜리 집에서 쌓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수진 씨의 SNS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 맛있는 저녁, 감사한 하루 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정의 비밀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숨기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파멸을 부른다는 것도 말이죠. 과연 수진 씨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정확히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7월의 일이에요. 수진 씨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3,500만 원의 빚. 이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 수진 씨가 아직 회사를 다니던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망했어요. 임대료, 직원 급여, 식재료비까지 모든 게 밀렸죠. 아버지는 수진 씨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평생 너한테 이런 부탁해 본 적 없지? 제발 도와줘. 아니면 우리 가족 다 망해. 효심 깊은 수진 씨는 자신의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총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죠. 하지만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빚은 고스란히 수진 씨 몫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차마 민호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돈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특히 결혼 전에 이런 빚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그래서 수진 씨는 결혼 후에도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매달 이자만 12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서 주는 용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수진 씨가 선택한 방법은 비밀 아르바이트였어요. 여러 군데를 알아본 끝에 찾은 곳이 강남역 근처 24시간 카페였습니다. 시급 1만 2천 원,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6시간 근무였어요. 주 5일 일하면 월 144만 원, 겨우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요가 수업을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건강관리도 할 겸 요가 수업 다니려고 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몸매 관리도 하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는 이렇게 생각했죠. 1년만 더 버티면 빚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럼 민호에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죠.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밤,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수진 씨는 평소처럼 밤 11시에 집을 나서 카페로 향했죠. 그날 시아버지는 혈압약이 떨어져서 늦은 시간에 24시간 약국을 찾았어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약국이었죠. 약을 사고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게 수진이 아닌가?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수진이가 강남역에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분명히 요가 수업은 9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10시면 집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긴 시아버지는 멀리서 수진 씨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수진이가 카페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잠깐, 저게 뭐지? 유니폼? 시아버지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벽 5시, 수진 씨가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죠. 이때부터 시아버지의 의심이 시작되었어요. 집에 돌아온 시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남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 다음 날 시아버지는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수진 씨 방에서 급여 명세서를 발견한 거예요. 휴지통에 버려진 급여 명세서, 카페, 수진, 월급 144만 원. 그리고 그 옆에는 대출 이자 고지서도 있었어요. 3,500만 원 대출, 월 이자 120만 원. 시아버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거대한 빚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 며칠간 더 지켜본 시아버지는 확신했어요. 수진 씨가 매일 밤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아버지가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개인정보 조회까지 했거든요. 전직 공무원 출신인 시아버지는 아직도 공무원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신용정보 관련 일을 하고 있었죠. 야, 좀 도와줘. 우리 며느리 신용정보 좀 확인해 볼 수 있어? 며칠 후 시아버지는 수진 씨의 모든 금융정보를 손에 넣었어요.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과거 직장 정보까지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민호는 출장, 시어머니는 친정에 간 날이었어요. 집에는 수진과 시아버지만 남았죠. 수진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오후 2시쯤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왔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평소와 다른 진지한 톤이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버님? 밤마다 어디 다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손에서 설거지하던 그릇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4시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더구나. 그리고 3,500만 원 빚도 있고 완전히 들통난 순간이었죠. 수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민호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민호는 결혼 전에 내 빚에 대해 알고 있었나?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답 안 해도 알겠네. 모르고 있었구나. 이때부터 시아버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진아,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두자. 대신 시아버지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길이었죠. 내 말 잘 들어야겠어. 알겠지? 수진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부터 시아버지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구는 3월 25일 금요일에 왔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어깨 좀 주물러 줄 수 있지? 요즘 골프 치느라 어깨가 아프다. 평범해 보이는 요청이었지만 수진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아버님,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부적절하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 어깨 주물러 주는 게 이상해? 아니면 민호한테 네 비밀 얘기할까? 첫 번째 협박이었어요. 수진 씨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줘야 했어요. 30분 동안 말이죠. 그 30분이 수진 씨에게는 지옥 같았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계속 불필요한 신음소리를 냈고 자꾸 수진 씨의 손을 자신의 등이나 허리 쪽으로 유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이렇게 가끔 도와줘야겠어. 나도 나이가 드니까 여자 손길이 그리워. 며칠 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요구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내 방으로 와라. 얘기할 게 있다. 문자였어요. 수진 씨는 그 문자를 받고 온몸이 떨렸다고 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민호에게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9시, 수진 씨는 시아버지 방에 갔어요. 들어와. 방 안은 어둠침침했고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여기 앉아라. 시아버지가 침대 옆을 가리켰어요. 아버님, 저는 여기 서 있을게요. 시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민호 불러서 내 빈 얘기 해버릴까? 수진 씨는 어쩔 수 없이 앉아야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수진 씨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야. 수진 씨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더 세게 잡았어요. 왜 피해?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잡는 게 이상해? 그 순간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나갈게요.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왔죠. 뒤에서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너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수진 씨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어요.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뭔가 있었어? 시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하게 해요. 협박도 하고 부적절한 요구도 하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아,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서 전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 누가 될까봐 무서워.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엄마,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수진아, 일단 참아. 괜히 가정 파탄 내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리고 너도 빚 문제가 있잖아.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진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친정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수진 씨 핸드폰에 자꾸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거든요. 수진아, 많이 힘들지? 예전처럼 만나서 얘기하자. 돈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언제든 연락해. 발신자는 민호라는 이름이었어요. 수진 씨는 이 문자들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편 남편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해? 요가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운동이 너무 힘들어? 그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 때문에 피곤한가 보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진아. 시아버지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수진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수진아, 아버지 말씀 잘 들어. 민호의 무심한 반응에 수진 씨는 더욱 절절해졌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고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죠. 4월에 들어서자 시아버지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4월 3일, 또다시 시아버지의 문자가 왔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아르바이트 그만둬.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대신 내가 용돈 줄게. 매달 150만 원씩. 어때? 금액이 아르바이트 급여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버님, 그 대가가 뭐예요? 똑똑하네. 별거 아니야. 가끔 아빠랑 드라이브도 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같이 영화도 보고 며느리 도리하는 거지. 수진 씨는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내일 민호한테 다 말하자. 내가 3,500만 원 빚쟁이라는 것도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더욱 치밀한 협박을 했어요. 그리고 민호 회사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야겠다. 민호 와이프가 밤에 카페에서 설거지한다고. 창피하겠네. 과장 승진도 틀렸겠어. 민호의 직장까지 위협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두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일기장을 사서 매일 밤 시아버지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4월 3일 오후 2시 30분, 시아버지가 허리를 만져달라고 요구, 거부하자 민호에게 비밀을 말하겠다고 협박, 마사지 시간 45분, 중간에 계속 신음소리를 냄. 4월 7일 저녁 8시, 시아버지 방으로 오라는 문자, 무서워서 친구 집에 있다고 거짓말, 밤 11시까지 계속 문자 폭탄. 4월 12일, 용돈 150만 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 단호히 거절. 시아버지가 민호 회사까지 언급하며 협박. 상세한 기록이 쌓여갔어요. 4월 15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 씨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었거든요. 어? 수진아, 화장실 쓰고 있었어? 몰랐네. 명백히 일부러 한 행동이었어요. 수진 씨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잠갔어요. 아버님, 지금 제가 씻고 있어요. 미안. 내가 실수했네. 하지만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일기에 이 일도 자세히 기록했어요. 한편 민호라는 사람의 연락은 점점 잦아졌어요. 수진아, 많이 힘들지? 언제든 연락해. 돈 문제는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예전처럼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좋아하던 그 카페에서. 수진아, 왜 연락 안 해? 걱정돼. 도대체 이 민우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수진 씨는 왜 이 문자들에 답하지 않을까요? 4월 20일, 드디어 시아버지가 선을 넘었어요. 민호가 야근,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을 간 날이었어요. 수진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우리 둘이서 영화나 볼까? 로맨스 영화를 틀더니 갑자기 수진 씨의 어깨에 팔을 올렸어요.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가족끼리 영화 보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수진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손목을 잡았어요. 어디가? 영화 끝날 때까지 같이 보자. 놓으세요. 수진 씨가 소리치자 그제서야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수진아, 너 요즘 너무 건방져.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민호한테 이 얘기 해야겠네. 그날 밤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아, 요즘 아버지가 너한테 잘해주신다던데? 용돈도 주신다고 하고 아버지가 참 착하시지? 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런 관심 못 받았는데. 민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호 씨,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버님이 나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상한 요구? 뭔 소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너 혹시 아버지한테 서운한 일이라도 있어? 민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수진 씨는 절망했어요. 남편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4월 25일, 정말 최악의 날이 왔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날이었고, 민호 씨는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집에는 수진과 시아버지만 남았죠. 저녁을 먹고 나서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우리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자. 무슨 말씀이세요? 와인도 준비했어. 같이 마시면서 영화나 보자. 아니에요. 저는 일찍 자려고요. 수진아, 아빠 기분 나쁘게 하지 마. 가족끼리 뭐가 문제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수진 씨의 팔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갔어요. 놓아주세요, 아버님. 조용히 해, 이웃들이 들어. 수진 씨는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수진 씨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민우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였어요. 수진 씨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민우. 지금 괜찮아? 전화를 받는 수진 씨를 보고 시아버지가 물러서더라고요. 아, 네. 지금은 좀...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혹시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아,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꼭 할 얘기가 있어. 전화가 끊어진 후
시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남자가? 그냥 친구요. 친구? 남자친구? 수진아, 혹시 너 시아버지의 의심스러운 표정이 수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일기에 이 모든 일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월 28일, 수진 씨는 드디어 민우를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민우는 수진 씨와 같은 나이의 남자였어요. 잘생기고 깔끔한 외모에 좋은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많이 힘들어 보이네. 민우야, 너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그게? 사실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축하 인사라도 하려고 수소문했거든. 민우는 수진 씨의 대학교 선배였어요. 경영학과 2년 선배로 대학 시절 1년 정도 사귄 사이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연락한 거야?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어. 수진 씨는 당황했어요. 민우야, 나는 이미 결혼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알아. 근데 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혹시 돈 문제 때문이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민우는 수진 씨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나 지금 사업 잘 되고 있거든.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정말?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다시 나랑 만나는 거야, 예전처럼. 민우야, 그건 안 돼. 나는 유부녀야. 수진아, 생각해봐. 지금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있어? 시댁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돈 문제도 있고. 수진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우야,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그래,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나도 마음이 바뀔 수 있어.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시아버지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그건 역시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거든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집에 있는 날이었죠.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수진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수진아, 내일까지 답해줘. 아빠 말 들을 거야?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민우와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무슨 답이요, 아버님? 아빠가 부탁한 일들 말이야. 용돈도 주겠다고 했잖아. 민우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용돈 주신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 있어, 수진아? 아니에요. 그럼 고맙다고 인사는 해야지. 수진아,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해.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민우야, 내일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수진 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5월 3일, 시어머니의 60번째 생신이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바쁘게 준비를 했죠. 수진 씨는 생신상을 차리고 민호는 케이크를 사러 갔고 시아버지는 와인을 준비했어요. 오후 6시,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우리 수진이가 준비한 음식이 정말 맛있네. 고생 많았어, 수진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건배하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수진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수진아, 왜 그렇게 조용해? 어머니 생신인데 기분 좀 내봐. 네, 죄송해요. 그래,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안 그래, 수진아? 특히 며느리는 시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온 가족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어요.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수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죠. 사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께 거짓말을 했어요. 뭐? 저는 요가 수업을 다닌 게 아니라
밤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르바이트? 왜? 결혼 전에 진 3,5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어요. 3,500만 원? 수진아,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 죄송해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저를 협박하셨어요. 뭐라고? 협박? 지난 2개월 동안 아버님은 제 비밀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요구를 계속하셨어요. 수진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도 있어요. 수진 씨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매일매일 아버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모두 기록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요. 민호가 일기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3월 22일, 시아버지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며 협박 시작. 3월 25일, 어깨 마사지 강요, 거부시 민호에게 말하겠다고 협박. 4월 3일, 방으로 오라고 명령, 침대에 앉히고 손을 잡음. 4월 15일, 샤워 중 화장실 문을 일부러 열고 들어옴. 4월 20일, 영화를 핑계로 어깨에 팔을 올리고 손목을 잡음.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그건 오해야. 수진이가 오해한 거야.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진아,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민호 불러서 네 빚 얘기해버릴까?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도 충격에 빠졌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몰랐어.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나는 그냥 며느리가 좋아서. 시아버지의 변명은 모두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수진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민호가 말했어요. 수진아, 잠깐. 그런데 너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나는 네 남편인데. 말했다면 믿어줬을 거예요? 당연하지. 나는 네 편이야. 정말요?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요. 수진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모든 가족이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사실 아버님만 비밀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또 뭔데? 제가 진 빚? 사실 아버지 사업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전 남자친구 민우와 함께 코인 투자를 하다가 생긴 빚이에요.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대신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아, 그럼 너는 아니에요.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도 못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폭탄 선언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민우에게 돈을 빌렸어요. 어제요. 뭐라고? 시아버지의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빚도 갚고 싶어서. 수진 씨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죠. 대신 민우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것 뿐이라고 했지만 온 가족이 말을 잃었어요. 결국 이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집을 떠났어요. 민호가 마련해준 원룸으로 이사했죠.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시어머니는 별거를 선언했고 민호는 아버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아내의 거짓말, 아버지의 추악한 면,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존재까지. 3개월 후 수진 씨와 민호는 이혼했어요. 수진 씨는 민호와 재결합했고 6개월 후 재혼했어요. 시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고
시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민호는 혼자 남겨진 채로 모든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죠.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 씨가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말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시아버지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지만 수진 씨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우라는 존재는 구원자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였을까요? 가족 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가져온 파괴력, 과연 어디까지가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과연 이 이야기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다음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